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영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네, 저번에 우리 이제 종합소득세 환급 진실편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언급드렸었죠. 비용 처리하는 방법, 뭐 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오늘 콘텐츠를 한번 구성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네, 세금은 정말로 용어가 그렇죠.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비용 처리, 경비 처리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비용이랑 경비가 같은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달라요? 사실상 근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똑같이 쓰이긴 하는데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해야지는 비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경비라고 해요. 그렇구나. 경비가 더 이렇게 작은 단위구나. 그렇죠. 무조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쓴 돈들이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경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네네. 요거 조금 제가 원칙을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냥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원칙은 우리가 세법상 기재되어 있는 게 어떻게 기재가 되어져 있냐 하면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해요. 수익 비용 대응의 대응 원칙.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은 인정해준다. 그 뜻인가요? 진짜 이제서 책을 읽어야 맞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서 책을 읽어야 돼요. 네. 네. 아 정말 맞습니다. 정확하시게 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한다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인되어졌던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개업했지만 개업하기 전에 근무세무사 생활을 했었을 때 이게 누가 왔냐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오셨어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그 연예인이 이제 말했던 게 저 아직도 기억나요. 뭐죠? 그 부쉐론이라고 해서 반지가 있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부쉐론이라는 이거 협차 아니에요? 협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연예인이 와서 그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연예인이니까 이 부쉐론의 반지는 내 사업과 관련되어지는 비용이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본인이 그걸 산 게 맞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반지의 가격을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것만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을 비용 처리 해달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겠지.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됐어요. 안 되지. 네,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자체의 세무사뿐만 아니라 뭐 세무 공무원들, 대학 교수님들 계셨는데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때 사용했던 우리의 원칙이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반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고가의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좀 아름답게 보이는 정도의 반지를 하나 소품으로서 구입했다라고 하면 그건 또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그래도 금액과 뭐 명품에 상관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업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생활 할 때도 분명히 그 부쉐론 반지, 뭐 소품 저가의 반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아마 비용 처리가 불가할 거예요. 부쉐로는 안 돼. 부가티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쉐론이던 슈퍼카던 살 수 있는 그들의 소득이 되게 부럽다 이 생각이 드네요. 역시 안무사님은 살 수 있어서 좋겠다. 무슨 소리세요? 명품 되게 많으시잖아요. 가방 제가 말할까요 여기서? 무슨 얘기 하시? 비용 처리를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래서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비용, 즉 사업에 관련되어지는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용 카드 있잖아요. 네.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등록을 안 하셨다 손 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지는 비용들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실무상 보게 되어지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카드 하나 그 교통카드 기능이 같이 있는 걸 쓰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재발급 받았는데 그걸 등록을 안 했더니 인정을 안 해준 경우. 그렇죠. 맞아요. 진짜요? 너무 아깝더라고. 네, 저는 몇 제가 달치인데. 가진 카드 다 등록해놨어요. 그건 개수 제한은 없나 보죠? 개수 제한은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용카드만 등록하는 거 아니면 체크카드 등록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체크카드 등록이 가능해요. 될 것 같아요. 카드만 등록하시면 돼요. 덧붙여서 당연히 현금 영수증 발행용 그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그 카드도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음. 당연히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그 내역 중에 이게 사업용에 관련되어지는 경비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첫 번째가 바로 사업장 주위에 있는 곳에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네. 세무서에서 꼭 이 비용이 사업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바로 그거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사업장에 만약 서초구에 있었어요. 근데 요 물품을 다이소에 가서 물품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초구 안에 있는 다이소로 갈 것이지 저기 강서구에 있는 다이소로 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거 사업용 경비가 아니라 너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 아니야? 비용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비용처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위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비용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무 설계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대표님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를 시켜가지고 근처에 출퇴근하면서 돈을 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연관이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세무서가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업과 관련되어지는 경비면 사실 어디에서 쓰든 간에 상관이 없긴 하죠. 잘 설명이 되면 정말 사업용으로 쓰셨다는 것을 잘 소명하게 되어지면 비용자를 받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으시긴 해요. 전 딱 드는 생각이 집이랑 사무실이랑은 가깝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뭔가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위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진짜 아니라 집이랑 사무실이랑 가까우면 출퇴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휴일 사용 여부랑 그다음에 밤 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 세무서에서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되게 기준이 불합리한 그렇죠. 게 되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네요. 같은 세무사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세무서 분들이 보시는 기준이니까 뭐 저는 그거를 전달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소명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소명되어줘야 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국세청이나 홈택스 뭐 세무서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게 사업용 경비 맞아?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래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웬만하면 사진을 좀 찍어놔라. 네, 사진을 찍어놔라. 물품 사용이 정말로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출장에 가는 경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사진, 왜냐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두시면 아무래도 경비 인정받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법한 증빙이 없으면 뭐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우리가 적법한 증빙,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격 증빙이라고 하거든요. 적격 증빙. 적격 증빙. 네. 적격 증빙가 우리나라에서는 딱 4가지만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 4가지의 증명 서류가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 이게 전자든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두 번째가 현금 영수증. 거기까지 당연하지. 네, 세 번째가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가 계산서라고 하는데 계산서는 면세 물품을 구입하실 때 세금 계산서 대신해야 발급하는 걸 계산서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쌀이라던가 뭐 농산물이라던가 이런 건 면세거든요. 부가가치세가 붙지가 않아요. 그때 발급되어지는 세가 바로 계산서. 가령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금 영수증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 스타벅스를 가면은 네.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아니면 쿠폰 뭐 맞아, 요즘 맞아. 쿠폰 많죠? 특히 선물 받은 거. 네, 그거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현금 영수증 하실 건가요? 그렇죠. 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현금 영수증이 사업자 번호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사업자 번호로도 발급 받으시면 그 금액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선물 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돈을 직접 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거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현금 영수증에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은 그 일반 영수증 거래 명세서만 있더라도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있는 게 좋아요. 계좌 이체 내역 있죠. 네.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과 더불어서 계약서, 이건 거래 명세서 이런 것도 두 가지 서류를 구비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적격 증빙이 없다손 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까? 한도는 없어요. 아하. 한도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카드 이렇게 등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대표자의 명의나 뭐 회사 명의가 아니어도 가족 다른 사람 명의라도 그 카드 등록하면 비용 처리 인정될 수.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대표자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카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개인 무슨 금융 상태 문제가 때문에, 생겨서. 상태 때문에 카드를 발급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분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이걸 홈택스를 등록하셨는데 이거 당연하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죠. 누구의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략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무사셋 세부적으로 이것도 비용 처리돼요? 저것도 비용 맞아요. 처리돼요? 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것도 물어볼 것 같은데 뭐 혼자 사업하는 사람의 식비 네. 이것도 뭐 비용 처리가 되냐, 경비 처리가 되냐. 무사셋